함께 즐겨봐 제1전파사와 국힘이 지금 난파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힘 선거 유세, 김문수라고 하는 선거 유세는 이미 사라졌고요. 오히려 김문수 유세장에서 한동훈이 구호를 연호하는 이런 정말 웃길래야 웃길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난파선이 돼버린 국민의힘 또는 보수의 괴멸이자 보수의 종말이라고 하는 현상, 이 현상을 한번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발언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친윤 떨거지 서결 민주당 가라. 윤석열아 너는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과격한 발언이 바로 깐죽 한동훈 선생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본인만을 위한 원맨쇼로 보입니다. 네. 당 충분히 뽀개버린 윤건희 부부 민주당으로 가라고 직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을 따르는 친윤 찌꺼러기들을 떨거지라고 깔아뭉개기까지 합니다. 김문수 후보 유세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 낙선 운동을 전국 곳곳을 따라다니면서 한동훈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 심재혁 대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문수도 적이고 이준석도 적입니다. 네. 한동훈의 야심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이 바로 노리고 있는 건 무엇이죠? 한동훈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이준석과 동상이몽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차기에는 내가 대선 후보가 한번 돼보겠다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 출신 패키지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샴 쌍둥이다. 네. 단지 하나 다른 거는 하나는 술 마시고 하나는 제로 콜라 마신다. 계속 이어가시죠. 예. 그런 한동훈이 윤석열이 탈당하자마자 등에다 비수를 꽂고 났었거든요. 그런데 비수가 웃기는 비수예요. 이 날카로운 비수라 해야 되는데 부러진 비수를 꽂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민주당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사실은 쓰레기 하치장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쓰레기를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은 어떻게 그런 쓰레기를 데려가라고 이 얘기를 하는지 한동훈의 이 가슴 속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또 하나 문제는 네. 아무리 정치 공학에 능숙하더라도 정치인에게도 가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머리만 갖고 하는 정치는 절대 오래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애석하게도 가슴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이 그게 그렇죠. 이준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죠. 이준석은 그렇게 정치를 배웠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준석이한테는 가슴 있는 따뜻한 정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한동훈한테서 보인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따끔한 지적, 그다음에 공감 가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정치란 왜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이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 기술이 아니잖아요. 김동연 사장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국힘의 지금 이제 완전히 저희는 분당 사태 지난 가을부터 제1전파 사태 여러 번 짚었잖아요. 네. 국힘이 지금 뽀개지고 있는 이 현상 도대체 왜 그러는지 한번 김동연 앵커 사장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윤석열 한동훈이 패키지로 들어온 게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극우 진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극우 진영에서는 말로 썼지 않습니까? 말을 세워놓고
본인들의 이제 세력 싸움을 해왔던 건데 말이 너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그런 형국이 그렇죠.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뭐 부정투표 뭐 신이 내린 어쩌고 저쩌고 그 영화 보러 가가지고 지금 선거판을 아주 그냥 혼돈속으로 지금 아니 그 당 안에서 너무 이제 똥볼을 찼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한동훈은 내려가가지고 자기 유세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이 말들을 대선 후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근데 지금 차기 이번 대선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 이제 패하겠습니다만 패하고 나서 나중에 또 세월 말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이준석이라든가 한동훈 가슴이 없는 그야말로 나불대는 아주 얕은 정치 술수를 쓰는 사람들만 그런 말밖에 지금 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정당의 바탕은 도대체 뭐였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네. 허술하냐면 지금 이제 김동연 사장이 이제 짚었는데 지금 연일 저쪽 보수 쪽에 있던 인사들이 때를 지어서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고 아주 릴레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힘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보수의 뿌리마저도 점점 이제 허약해지는구나. 윤석열이가 박근혜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몇 명이었죠? 200명을 때려잡으면서 홍준표가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 윤석열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둘 콤비가. 그러고 들어와서 그나마 남아있던 국힘을 지금 뭐 방송용어로 부적합하지만 아작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대선 이후에 어떻게 이걸 추스려서 과연 보수라고 하는 남아있는 무늬만 보수인 이거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심재혁 대기자님 한번 좀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보거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살아남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보수를 재건할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진정한 보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보수, 그다음에 유권자들한테 정말로 어필할 수 있는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해산 수순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예전처럼 아스팔트 위에 엎드려서 큰절 한번 하고 돌아서서 씩 웃고 기득거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제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내란 세력을 옹이하는 홍위병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 정당을 지금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 대선이 되고 나니까 또 이렇게 그전 대선 때와 유사한 지지율로 마지막 떠받치고 있는 결집, 거죠. 막판 떠받치고 결집. 있는. 결집하는 것 같죠? 네. 예. 사실은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도 있었고 MBC에서 한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꽃에서도 한 여론조사가 예, 예. 있었는데 국민들이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만 보고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여론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어떻게 표집이 되어 있는가? 네. 진보와 보수와 중도의 균형비가 맞춰져 있는가? 보수주의자들 100명한테 물으면은 김문수 지지가 70-80% 나올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 응답자들을 많이 표집을 해서 높여놓은 여론조사 결과는 정말 프로파간다적인 선거 국면에서 선전에 악용하려는 그런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 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프레임전인데 중앙일보는 뭐 이렇게 바람을 잡습니다.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 하면 이재명 근접이라고 하는 기사를 내보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재명을 막겠다는 보수 진영의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내놨는데 이건 무슨 뭐 점장이도 아니고 있지도 않은 거를 자기네들의 뇌피셜을 헤드라인에 담아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데 우리 대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보고 헷갈려하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냥 지난 대선에 그냥 0.73으로 지다 보니까 국민 마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얻어낸 조기 대선인데 혹시 이거 죽 서서 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우리 민주 시민들 가슴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럴 때 김동연 사장이 생각할 때요. 네. 자, 국민들이 이런 그 언론의 그 프레임 현혹이라든가 국민의힘의 이런 난파선 지금 뭐 괴멸돼가는 국민의힘이 마지막 남은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감히 하고도 남을 자들이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뭐를 좀 이렇게 각성도 해야 되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나는 대로 네. 우리 김동연 사장이 좀 짚어주시죠. 지금 그 TV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그 지금 기본 사회에 네. 대한 그 지금 공약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전파를 할 수 있을까 이 점이 좀 관건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 이런 내용이잖아요. 대선 후보라고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가장 그 핵심 공약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 사회를 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기술 그리고 실력, 의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모습을 어필하는 거죠. 그 어필하는 그 모습이 잘 이제 보여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저는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떤 좋은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것이다. 이 점이 사실은 대선 후보를 뽑는 가장 큰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사실 이 김문수라든가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라는 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점을 정말 그 이 점에 언론이든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그 마음이든 옆에 전하는 그런 소개를 하든 또 의지를 또 전달을 하든 이제 이런 점들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우 내내 광장에서 외쳤던 연대하면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요. 윤석열 파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게 국힘당 해체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우리 심지혁 대기자님께서 저거는 해산당해야 될 당이다. 저것들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자, 다음 정부에서 과연 국힘당이 아직도 윤석열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나선다라고 하면 친윤들 중심으로 해서요. 빤스 목사 전광훈하고 손잡은 김문수가 그쪽으로 우클릭을 심하게 할 게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이럴 경우에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과연 국힘당 해산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이 전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도 윤석열 윤 어게인을 다시 외칠 수는 있겠지만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님이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렸어요. 네. 윤석열은 윤석열한테 남은 거는 내란 재판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굳이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윤석열이가 집권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내부에 숨기고 있었는가? 많죠. 권력 남용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만이 아니라 김건희가 있거든요. 김건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 아니었는가. 지금까지 김건희가 보인 행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그 결국 돈이거든요. 양평 그 고속도로 문제도 결국 돈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윤석열이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손절하려고 탈출 기회를 포착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전화도 틀림없습니다. 연락도 안 받지 심지어는 않습니까? 네. 쌍권까지도 어떻게 윤석열과 멋지게 결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쌍권이 그 윤건희 부부의 그 명령과 또 자신들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한덕수라고 하는 바지 사장을 옹립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이들이 이걸로 인해서 국힘당 내 입지가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이미 그거로 이미 간 거죠. 그 사람들의 정치적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국힘당 해체의 아주 1등 공신이라고 하면 윤건희 부부와 쌍권총이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민주당 내에서 아마도 중진들보다는 초선그룹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렇게까지 초선들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왜 된다면 이제 다시 설 가능성에 이제 불을 세우는 거죠. 예. 불씨를 태우는 거죠. 우리 그런데- 저 김동연 사장은 그 국힘이 난파선이 결국은 이제 확 뒤집어져서 네. 국힘이 분열됐고 분당을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세 네. 갈래로 분당한다 막 그랬었는데 마지막으로 국힘 요 이슈에서 김동연 사장이 한 말씀 뭐 한다라면 네. 국힘의 미래. 네, 국힘은 이미 그 분당이 아니라 분당은 이게 세력 대 세력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더 세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셀 수 있는 그 소재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마나 어차피 그 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고비를 넘겨가서 판이 이제 바뀌면 어차피 우리 지지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간판 갈아 끼우고 새로 하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 패배 의식으로 지금 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말씀대로 국힘은 뭔가 이걸 완전히 와해시켜 가지고 허물을 완전히 벗어서 벗더라도 이 의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들 뭉치면 뭔가 이제 되긴 되죠. 근데 이제 그 계기를 이제 잡아야 될 텐데 그 계기가 아마 대선 마치고 나면 바로 이제 첫 번째 본회의 때 특검이 이제 있을 테고 그리고 늦어도 7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특검이 진행된다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러고 났을 때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들 지난 박근혜 탄핵되는 과정 대선 중에 수사 결과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렇죠. 특검 네. 지금은 수사 결과가 없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영화보러 막 돌아다니고 저런단 말이에요. 한동훈도 지금 막 싸돌아다니고 자기 다음 당권 뭐 이러고 있고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역사에 기여한 지기현 판사의 공로가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